서울의 어느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 13층에 사는 7살 하늘이는 남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감정을 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이것을 시각적 공감각이라고 진단했지만 하늘이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특별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선생님이 오늘은 연보라색이에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늘이가 엄마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회색이었는데 오늘은 훨씬 예쁜 색이에요. 민서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술치료사인 그녀는 처음에는 하늘이의 말을 단순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관찰이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유치원 교사는 민서에게 전날의 우울했던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에게 세상은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따뜻한 노란 빛으로 빛났고 화난 사람들은 붉은 기운을 내뿜었으며 슬픈 사람들은 짙은 회색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능력이 하늘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 엄마를 둘러싼 깊은 남색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공원에 가서 그림 그릴까?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주말 아침 날씨는 완벽했고 하늘이는 늘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보는 감정의 색깔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특히 즐겼습니다. 하늘아, 저쪽으로는 가지 말자. 민서가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공원 구석진 벤치에는 낡은 옷차림의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가 울고 계세요. 하늘이가 발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회색이 너무 진해요. 그런데 그림 그리실 때는 반짝반짝한 금색이 보여요.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술치료사로서 그녀는 노숙자들이나 길거리의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특별한 능력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하늘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국 민서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계셨습니다. 찢어진 신문지 여백에 작은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너무 예뻐요. 하늘이가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저분한 외모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요즘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예전처럼 그리기가 쉽지 않구나.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그려져 있었지만 중간중간 선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의 눈에는 그림 속에 숨겨진 무지개 빛깔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이 정말 예뻐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그려도 될까요? 노인의 눈가에 잠시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하늘이가 보기에 그의 회색빛은 잠시 따뜻한 자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되지. 내 이름이 뭐니? 하늘이에요. 할아버지는요? 난,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철, 그래, 기철이란다.
민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혼란스러워 보이는 표정, 그리고 홀로 공원에 나와 있는 상황까지도 그녀의 직업적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민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둘러싼 색깔이 더욱 복잡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색 속에 불안한 보라색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할아버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도시락 드실래요? 마침 많이 가져왔거든요.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색깔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색 속에 따뜻한 주황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안도감의 색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가끔 자신의 그림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를 둘러싼 색깔은 조금씩 변화했지만 하늘이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외로움의 회색을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레스 님프에즈, 수련.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모네가 지베르니의 정원에서 그걸 그렸어. 말씀은 그대로 끊어졌지만 민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모네의 작품을 이야기하다니. 그날 이후 하늘이는 매주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민서는 극구 말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누추했지만 정신이 맑을 때면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미술사 교과서 같았습니다.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보면 말이야. 할아버지는 때때로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의 몽마르트르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야. 그러다가도 금세 혼란스러워하며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하늘이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곁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럴 때면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공원 관리인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까지 계시다 가세요. 처음엔 쫓아내려고 했는데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그림만 그리시다 가시죠. 어느 날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찢어진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렌 명함이었는데 KJ그룹이라는 글자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그들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를 둘러싼 색채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검정색 속에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보라색 줄기들, 그것은 하늘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색채였습니다. 아버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할아버지를 둘러싼 회색이 더욱 짙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더러운 데서 계시면 어떡해요? 미연은 말끝을 흐리며 민서와 하늘이를 혐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하늘이랑 그림을. 할아버지가 저항하려 하셨지만 미연은 이미 할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노숙자처럼 굴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신 줄 알아요? 그들이 사라진 후 하늘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그 아줌마 너무 무섭고 시커먼 연기가 자꾸 나와요. 민서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를 향한 미연의 태도, 그리고 KJ그룹이라고 적힌 그 바랜 명함까지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검은 연기가 할아버지를 집어삼키고 빨간 손톱을 가진 까만 그림자가 할아버지를 끌고 가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아버지 보러 가요. 하늘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조르자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아, 그 할아버지한테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 우리가 더 이상 만나면 안 될지도 몰라. 안 돼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렇게 말해요. 결국 그들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기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쌀쌀한 가을바람이 스며드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모네이, 레스 COULEURS, 레스 FLEURS.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공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이는 즉시 엄마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지난번의 그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요양원에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요. 하늘이의 눈에는 할아버지를 둘러싼 회색이 공포의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싫어, 준호야, 준호가 어디 있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준호 오빠는 해외 출장 중이시잖아요. 제가 잘 모시고 있다고 안심하고 갔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두 남자가 할아버지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항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 하늘이가 참지 못하고 달려나갔습니다. 하늘아, 안 돼. 민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늘이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미연이 날카롭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순간 살기가 번쩍였습니다. 감히 이런 것들이. 그때였습니다. 공원 큰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KJ그룹 준호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실종된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하늘이는 그녀를 둘러싼 검은 연기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리 차에 태워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뉴스에 나온 그 재벌 회장이라는 걸. 그리고 저 며느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잠깐만요. 민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은 세단은 할아버지를 태우고 급히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시커먼 연기가 폭풍처럼 됐어요. 민서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방금 전 뉴스 속 기자회견 장면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머금은 채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우리가 할아버지를 꼭 찾아드려야 할 것 같아.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계셨다는 것을. 하늘이, 하늘이, 그림, 나비 그림. 할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하늘이가 그려준 마지막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비가 그려진 그 그림 뒷면에는 하늘이의 이름과 다니는 유치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신 거죠? 하늘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할아버지가 끌려가던 순간의 감정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짙은 회색 속에 숨어있던 공포와 절망의 검은색, 그리고 미연을 둘러싼 시커먼 연기와도 같은 악어. 민서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KJ그룹 회장님의 실종 사건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아들 준호의 애타는 기자회견도 매일같이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재벌 가문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무슨 일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늘이가 유치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꿈에서 봤어요. 검은색이랑 보라색이 섞여서. 하늘이의 말에 민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의 특별한 능력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민서는 KJ그룹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미술치료사와 7살 아이의 이야기는 그저 헛된 소리로 취급될 뿐이었습니다. 준호 회장님을 꼭 만나 뵈어야 합니다. 회장님, 아버님의 안전이 걸린 일입니다. 민서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고 직접 KJ그룹 본사도 찾아갔습니다. 하늘이가 그린 그림들과 할아버지의 프랑스어 메모들을 들고서 말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회장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늘이의 손을 잡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달 넘게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동안 그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그를 보자마자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주위가 진한 파란색이에요. 슬픈 색이에요. 민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의 놀라운 미술 지식, 가끔 프랑스어로 중얼거리시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연이 나타나 강제로 데려간 일까지. 특히 하늘이가 본 감정색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미연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버님을 고급 요양원에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쁜 제 일정 탓에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새까만 연기를 내뿜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워하셨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비서들을 불러 미연의 동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기록을 확인하고 CCTV를 뒤지고 통화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조작되었고 요양원 원장과 미연이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연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버렸어요. 미연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네가 뭘 안다고. 이참에 아예 없애버릴 생각이었는데. 하늘이는 미연의 감정색이 폭발하듯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다가 마지막에는 붉은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미연과 요양원 원장이 체포되었고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끌려갔던 방향을 기억해냈고 수색대는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폐건물 지하실에서 기철 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강했지만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늘이가 본 멍 자국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두 사람을 둘러싼 색채가 따뜻한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기철 회장님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하늘이를 보자 밝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하늘이, 하늘이 그림 나비. 준호는 하늘이와 민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아버님을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감정색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치매의 흔적인 회색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반짝이는 금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기쁨의 색일 것입니다. 폐건물에서 발견된 기철 회장의 구출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KJ그룹을 둘러싼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범행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고 KJ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미연과의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그녀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미연을 특수감금, 존속상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미연의 모든 위자료 청구권은 기각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법정에서 미연이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준호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냉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버린 순간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철 회장은 최고급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구타로 인한 상처들이 하나둘 치료되어 갔지만 정신적 외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리셨고 한동안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하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조금 보라색이 보여요. 더 예쁜 색이에요. 하늘이가 방문할 때마다. 기철 회장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감정색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철 회장의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미술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림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민서의 진심과 전문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서 씨, 우리 아버님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연봉은 지금의 3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직업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아버님이 이제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늘이가 보기에 준호를 감싸고 있던 차가운 파란색이 따뜻한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철 회장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의식이 또렷할 때가 훨씬 많아졌고, 특히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정상인처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뭐가 중요하나. 어느 날 기철 회장이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기철 회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KJ그룹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해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케어 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의 특별한 능력과 민서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 시설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태 이후 지금 그룹 상황이 좋지 않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거라. 기철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평생 돈만 벌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더구나. 이제는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마음의 색깔 센터의 건립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닌 미술과 감정에 특화된 치매 케어 센터였습니다. 민서는 센터의 총괄 디렉터가 되었고, 하늘이는 특별한 상담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센터가 완공되어 가는 동안 준호와 민서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매일같이 센터 건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준호 아저씨 색깔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하늘이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차가운 파란색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노을색이에요. 엄마를 볼 때마다 더 반짝반짝해져요. 드디어 센터가 개원하는 날, 준호는 민서에게 청혼했습니다. 병실의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반지를 꺼냈습니다. 평생 돈과 성공만을 쫓았던 제게 민서 씨와 하늘이는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결혼식은 센터의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게 드레스를 입은 신부 들러리였고, 기철 회장은 처음으로 완벽하게 또렷한 정신으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기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내 초라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은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보는 색깔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이 필요할 뿐이지요. 2년 후 하늘이의 선물센터는 전국에 10개의 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KJ그룹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회의 희망을 전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철 회장의 상태도 안정되어 이제는 주 3회씩 미술 수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곧 태어날 동생을 기다리느라 매일이 설렜습니다. 특히 동생의 감정색이 무지개처럼 반짝인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기가 할아버지랑 똑같은 금색이에요. 이제 하늘이에게 감정색을 보는 능력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색깔들이 모여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